어,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네, 이 빌딩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 빌딩도 제 소유예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준혁을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이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어머님께서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담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매일 이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저의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 땅부자라고 부르지만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서울에 빌딩이 몇 채 있다고 해서 제 생활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그래, 이 나이에도 지하철은 여전히 편하단다.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돈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회장님 연세에 무리세요. 이봐, 내가 언제는 걸어 다니지 못할 나이가 됐나? 직원들이 놀랄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던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검소함 덕분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단순 노동으로 번 돈으로 시작한 작은 대부업체가 전부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하루하루가 절박했어요. 삼시세끼 챙겨 먹기도 벅찬 하루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 이제는 강남의 수많은 빌딩을 소유한 회사가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장학금 5억을 기부하신다고요? 응, 가난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게 내 작은 낙이야. 돈이란 건 말이야, 쓸 곳에 써야 빛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버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할 때입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눕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살아온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 끼니를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이를 악물었죠. 그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수가 이거 받아. 어머, 김 여사님, 이렇게 많이요? 애 학원비로 써. 공부는 시켜야지. 하지만 전 이걸 어떻게 갚아야?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제가 먼저 나서려고 해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아들 준혁이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치열했기에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동네 순두부찌개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준혁이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죠.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보고 제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인생의 반쪽을 만났구나 하는 설렘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주말 점심으로 하자. 토요일 정각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지은이라는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첫눈에 단아해 보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지은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의 첫인상이 얼마나 위장된 것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아, 남들과 똑같이 회사 다닌단다. 제가 담담하게 답하자 지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세요? 강동구에 있어. 아, 강동구요? 응,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해. 혹시 전세로 사시는 거예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을 캐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강남 쪽 아파트 시세는 정말 미쳤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혁 오빠는 회사가 강남 쪽인데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지은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절반은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였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 살아야 해.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지은의 말이었어요. 준혁이와 둘만 있을 때의 말투는 180도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지? 난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건 상상도 못 해. 그건 절대 안 돼. 강남 아니면 결혼도 못 해.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보여준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둬선 안 되겠어.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문득 지은이 다니는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자료를 찾아보니 운명이었을까요? 제가 소유한 삼성동 빌딩 중 한 곳에 입주해 있는 회사더군요. 김비서, 네, 회장님. 37층 청소 용역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난다고 했죠. 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제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가면 되겠다는 묘안이 떠올랐죠. 김비서, 새 청소업체 선정은 보류하세요. 대신 개인 청소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요. 네? 회장님, 혹시 아드님 때문이세요?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네요.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시지 않을까요? 김비서,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게 이런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검은색 잠바에 낡은 운동화, 허리에 손수건을 메고 청소도구를 들고 선이 정말 그럴싸했어요. 오히려 제 본래 모습보다 더 자연스러울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37층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살폈어요. 첫날부터 회사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저 공기처럼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청소 중인 복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들. 언니, 여기서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게 편해요. 함께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어요. 예비 며느리 지은이가 저를 처음 마주친 건 화장실 앞이었어요.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어머, 지은아, 우연이구나. 제가 인사를 건네자 지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지은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가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웠는지 저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실수로 지은의 책상에 물을 엎질렀거든요. 어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꼼꼼하지 못하고. 답답해라. 지은은 물병을 발로 차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욕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우리 준혁이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어느 날은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은과 그녀의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근데 너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글쎄,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야. 왜? 내가 그때 부자인 것 같다고 땡 잡았다 하지 않았어? 몰라.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뭔데? 말끝을 흐리는 지은의 표정에 동료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일 하시는 거 봤지?
그분이 시어머니야. 세상에. 그럼 돈도 보나만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준혁 오빠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닐까 고민이야. 강남 전세금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준혁이가 마치 사냥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준혁 오빠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거면 됐어. 맞아, 결혼하고 나서 잘 구슬리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놀란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지은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하시던 중이셨어요?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미묘한 경멸감이 가슴을 에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노여움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제는 알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보았던 예비 며느리 지은의 본 모습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의 첫 만남.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서 지은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안사돈, 비싼 양복을 입은 사돈 어른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인사에 안사돈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날씨가 참 좋네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머님, 저희 지은이가 회사에서 많이 예쁨 받고 있다면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돈이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그 예쁨이란 단어가 가시처럼 느껴졌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자주 마주치신다고 하던데. 순간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내,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소라도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사돈의 말에는 위로와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경멸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은이가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했단다. 아, 특별한 일은 안 하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준혁이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은아,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어머님 과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사돈 어른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사돈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준혁이가 놀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요즘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청소하시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말투에 담긴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큰 학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부는 했습니다. 제 대답에 지은 부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미술, 발레까지 다 배웠거든요.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사돈의 말에 지은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아니, 사돈 어른도 아셔야죠. 우리 애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나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우리 지은이는 깨끗한 환경에서. 준혁 아버님은 안 오시나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재산 같은 건 아버지, 이번에는 지은이가 말을 끊었어요.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은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도 따져봐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실 거예요. 준비 좀 부탁드려요. 다음 날 저는 준혁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자란 우리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준혁아, 엄마가 지은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어머니, 혹시 상견례 때문인가요? 제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마음에 걸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선 굽실거리는 모습을 봤어. 준혁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오해일 거예요. 지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내가 본 지은이는 가면을 쓴 모습이야. 엄마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봤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도움받는 걸 얼마나 거절하는지. 지은이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요. 준혁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내가 늘 가르쳤지. 남에게 으스대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게 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 도움을 거절하며 자기 길을 걸어왔어. 네. 그래서 더 걱정이야. 그 애는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 어머니 들어봐요. 준혁아, 엄마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들었던 지은의 말들을 들려주었어요. 돈 많은 시댁을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는 것, 결혼 후에 준혁을 구슬려 재산을 얻어내겠다는 계획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는 절대. 내일 확인해보자. 엄마가 그 아이를 이 사무실로 부를 거야.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했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제가 가진 모든 위엄을 갖추었죠. 회장님, 서지은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순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죠.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네, 이 빌딩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 빌딩도 제 소유예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준혁을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이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의 진심, 제가 다 봤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당신이 청소부인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던 모습은요? 그게 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준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지은아, 나도 다 들었어. 준혁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그토록 걱정했는지. 그래, 준혁아. 어머니 말이 맞았지?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지은과의 인연이 끊어진 후 저와 준혁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어머니, 오늘도 청소하시러 가세요? 그래,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 더 이상 위장 취업이 아닌 진짜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청소 아주머니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도 크시고. 준혁아,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잖니?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한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퇴근길에 준혁이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검소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이신지. 그래, 말해볼래?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걸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 봉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장학금 수여식도 하고요. 준혁이도 이제는 자신의 연봉의 10%를 기부한다고 하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